인생의 목숨은 소로와 같고 조국의 앞날이 양양하도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아하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아하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인생의 목숨은 소로와 같고 조국의 앞날이 양양하도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아하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아하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아하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아하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락입니다. 자, 오늘은 2021년 이제 3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3월 27일 토요일인데요. 자, 오늘 오늘 토요일 오늘 강남 신논현역에서 박근혜 대통령 석방 촉구 집회와 자 태블릿 사용 설명서 이 거리 사인회가 있었습니다. 자, 현장을 갔다가 와서 비를 맞으면서 말이죠, 현장에서 집회를 하고 비를 쫄딱 맞았죠. 네, 비를 쫄딱 맞았습니다. 자, 그래서 비를 맞은 상태에서 이 사무실에 복귀를 해서
이 방송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또 방송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토요일이니까 오늘 방송을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전하고 간단히 이 토요일 밤이니까 노래도 좀 전하고요. 자, 그러면서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어떤 뉴스가 오늘 어떤 뉴스를 먼저 전해드릴까요? 자, 기가 막힙니다. 이 좌파들의 세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오늘 첫 소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말입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 관련 소식인데요. 벌써 3월 말입니다. 그런데 2021년 이 연초에 불었던 박근혜 대통령 석방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뜬금없이 말이죠.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였던 이낙연이 새해 벽두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론을 꺼냈다가 나중에 슬그머니 말입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꼬랑지를 샥 내린 이 사면론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청와대와 교감은 없었다고 밝힌 바 있었죠. 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청와대와 교감이 없었고 또 청와대에서도 사전 교감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락TV는 그 당시 방송에서 분명히 문재인과 교감이 있었고 대깨문들의 반발이 예상 밖으로 크다 보니까 꼬랑지 내린 거 아니냐, 한마디로 간보기 한 거라고 예측했었는데 드디어 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락TV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무슨 일개 당대표가 대통령 권한인 사면을 꺼내 들었는데 청와대 지시를 안 받았다고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죠. 자, 락TV의 예상이 딱 맞았습니다. 오늘 언론 보도 뉴데일리 단독입니다. 문재인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특별 사면을 결정하고 가족에게 이야기해도 좋다는 말까지 전했지만 민주당 지지층 여론에 밀려서 이를 뒤집었다는 주장이 복수의 정치권 고위 관계자들로부터 나왔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재인이 전직 대통령 측에 사면을 하겠다고 구두 약속까지 한 것을 어긴 셈이어서 이것도 또한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말 신뢰감 없는 이 좌파 정부, 이거 어디까지 개망신을 떨어야 하는지 말이죠.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남아 이러는 중천금이라고만, 남아도 아니고 일국의 대통령이란 이 자리에 있는 자가 문화 이러는 중일금이라는 비난을 받아도 싼 그런 정도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 기사가 사실이라면 지키지 못할 약속을 왜 함부로 입을 찌꺼려 댔는지 진실은 이렇게 다 보물처럼 언젠가는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기사를 계속 살펴보면 말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박지원 국정원장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여부와 시기 등을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과 조율한 뒤에 문재인에게 사면을 제안을 했고, 문재인은 사실상 이를 수용했지만 올 초 이낙연의 사면 카드 제시 후에 이 문재인의 극성 지지층들이, 그리고 민주당 이 관계자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 비판이 거세지자 아이고 안되겠다, 그냥 없던 일로 합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면론을 처음 주장한 이낙연은 지금까지 청와대와 교감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부인을 했는데,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재호 고문으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라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고 합니다. 자, 이 고위 관계자는 이낙연 전 대표와 박지원 국정원장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한 뒤에 문재인에게 건의했고 문재인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해서 가족들에게 알리라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낙연 박지원 측에서 이재호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족에게 얘기해도 좋다고 말을 했었다고 밝힌 이 고위 관계자는 그 정도로 사면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문재인이 사면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가족에게 말을 해도 좋다는 말은 불가능한 발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문재인은 두 전직 대통령의 3.1절 특사를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3.1절 특사, 이거 락TV가 가장 빨리 예측했던 거 아닙니까? 자, 그 당시 여의도 정가에서 살살 불어오는 봄바람처럼 말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락TV는 지난 12월에 3.1절 특사를 예측한 그런 방송을 했었는데 결국에 이게 빗나가고야 말았죠. 그런데 이낙연, 박지원, 이재호 세 사람의 사면 관련 물밑 접촉은 지난해 말쯤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재호는 이명박 측에 여권의 메신저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은 극성 지지층의 눈치만 살피다가 이를 접은 것이고 결국 자신들의 지지층 결집에만 매달리다 중도층으로 외면받고 국민 통합도 물 건너갔다는 평가입니다. 자, 이 같은 소식에 야당 의원은 역대 대통령은 대부분 임기 말에 접어들면서 탈정치와 통합 이미지의 구축에 애를 썼다. 그러면서 시기적으로 볼 때 문재인 정권에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전 의원 등 보수 인사들을 특별 사면할 수 있는 때는 사실상 오는 8.15 광복절이 마지막 기회다 라고 말을 했고,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사면도 가능하지만 대선이 내년 3월 초에 실시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대선용이라는 비판과 오해에 직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또 다른 야당 의원은 말입니다. 이번 일로 문재인은 또 양치기 소년이 됐다면서 결국 진영 논리에 빠진 청와대 참모들과 여권 주류 인사들이 사면이 정치적으로 여권에 도움이 안 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문재인의 사면 결단을 막아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문재인은 진영을 초월해서 임기 초반 80%의 지지율을 보내며 국민을 통합해달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내팽개쳤고 편가르기 전문가들로부터 가득 찬 자신의 주변부터 정리해야 레임덕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청와대는 사면 결정을 뒤집은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자, 전체적인 기사를 살펴보고 내린 결론은 청와대 내부의 극성 강성파들과 문파들을 넘어서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을 외쳐대는 자들로 인해서 사면이 불발된 것으로 보입니다. 3.1절 특사설이 낭설이 아니었다는 게 드러났고, 이번 선거에서 무참히 깨지고 나면 곧바로 대선 전국으로 접어드는데 여권의 유불리에 따라 사면설이 또 나오리라 봅니다. 과연 정치권에서 내다보듯 선거가 임박해서 석방은 대선용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고, 어쩌면 8.15 광복절 특사로 석방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점쳐보는데, 자, 이 특사가 뭐 지금 4월 예, 4월 초파일 그리고 이 8.15 특사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데, 어찌됐든 말입니다. 락TV가 항상 얘기했지 않습니까? 3.1절 특사 이거 그냥 한 소리가 아니고 틀림없이 정치권에서 무엇인가가 있어서 이 락TV가 방송을 3.1절로 특정을 했었는데, 이것이 빗나간 이유가 오늘에서야 밝혀졌습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진다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번에 더 확실해진 것은 말입니다. 올해 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방송에서 예고를 해드린 바가 있죠. 성주 사드 기지와 관련한 소식 전하기 전에 오늘 자세히 전해드리겠다고. 이 소식을 전해드리기에 앞서서 말입니다. 신라면, 새우깡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농심, 신라면, 새우깡. 자, 이런 게 있는데 향년 92세 라면왕 신춘호 농심 창업주 회장이 27일 오전 3시 38분 지병으로 별세를 했다고 합니다. 1930년 울산에서 태어난 신 회장은 1965년 자본금 500만원으로 라면 뽑는 기계를 들여놓고 이 롯데공업이라는 이름의 식품업체를 창업을 했고, 롯데그룹 창업주인 고 신격호 총괄 회장의 둘째 동생인 신준호 회장은 라면 사업을 추진해서 세계적인 식품 기업으로 키웠습니다. 자, 이 신준호 회장은 1978년 이 사명을 지금의 농심으로 바꿨는데요. 78년에. 그 후에 너구리, 안성탕면, 짜파게티를 내놓는 데 이어서 1986년 출시 후에 현재까지 라면 시장 부동의 1위를 달리는 신라면을 출시했습니다. 또 국내 최초의 스낵으로 국민 스낵이라는 애칭을 얻은 새우깡도 만들었고, 이렇게 이 국민의 먹거리에 평생을 바친 이 신준호 회장이라는 분이 이 세월에는 장사가 없는가 봅니다.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계속해서 사드, 성주 사드 기지 관련해서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사드 기지에 이 미국이 분노했습니다. 자, 그동안 락TV에서도 이 사드 기지 관련 방송을 여러 번 했는데, 오늘 이 조선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미국 국방장관인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성주 사드기지 방치는 동맹으로서 용납 못할 일이고 동맹으로서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면서 강력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미국이 지난주 국방장관 방한 때 경주 주한미군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이 사드 기지에 가보고 그야말로 분노했다고 합니다. 아니, 저 지구 반대편 미국에서 이 동맹국이라고 해서 사드 미사일까지 이렇게 배치를 하고 여기에 파견 근무를 하고 있는 미군의 이 열악한 생활 여건에 정말 분노해서 문재인 정부에 강한 불만을 아주 강하게 표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 동맹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unacceptable, 이 unacceptable이라는 취지의 언급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것은 국방장관으로서 발언 수위에 엄청난 분노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기지 장병들의 안전적 주둔을 위한 공사가 사드 반대 단체의 저지로 수년째 진전을 보지 못하자 미국 측이 동맹에 대한 근본적 의심까지 제기하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25일 복수의 외교 국방 소식통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서욱 국방장관과 회담 및 외교 국방장관 2+2 회담에서
사드 기지를 지금 같은 상태로 계속 방치할 것이냐고 문제 제기를 하며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군사적으로 민감한 사드 성능 개량과 무관하게 장병들의 기초적인 생활을 위한 물품 반입과 공사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토로한 것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스틴 장관은 사드 기지 여건 문제를 포함해서 경기 포천 이 로드리게스 사격장, 경북 포항의 수성 사격장 등에서 훈련이 차질을 빚는 데 대해서도 훈련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서욱 국방장관에게 이야기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2017년 4월 첫 사드 배치 이후에 성주기지에서 근무하는 한미 장병 400여 명은 여전히 낡은 옛 골프장, 클럽하우스와 컨테이너를 숙소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복무를 하고 있는 이 군 장병들을 보고 시설 개선을 위한 공사 자재, 장비 반입이 사드 반대 단체와 일부 주민들의 반대 시위로 막혔고 정부가 사실상 이를 방치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부식 등 식량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투 식량으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자국의 장병들이 동맹국에서 방어 장비를 운영하면서 제대로 된 주둔 여건을 보장받지 못하고 한국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큰 문제다. 자, 그런 인상을 주는 데 대해 미군 당국이 불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군 관계자는 장병들의 열악한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사드 기지의 열악한 생활 여건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은 한국의 동맹으로서 책임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주한미군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사드 장비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 것은 2017년 4월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사드 반대 단체와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장병들이 생활해야 될 막사 공사가 4년간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미국은 우리 정부가 사드에 민감해하는 중국을 의식해서 사실상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25일 군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성주 기지에는 한미 장병 400명가량이 주둔을 하고 있고, 미군은 옛 성주 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한국군은 컨테이너 박스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건물들이 낡은 데다가 전기나 상하수도 등 이 생활기반 시설이 완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고, 장병들은 지난 겨울에도 온수 난방이 잘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한미군 장병들은 클럽하우스의 복도나 창고에서 야전 침대를 깔고 자기도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장병들은 화장실, 세면시설 이용이나 쓰레기 배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고, 특히 기본생활시설은 물론 휴식, 오락시설까지 완비해야 제대로 된 주둔지라고 여기는 이 미군들의 이 불만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미당국은 2017년부터 성주기지에 공사 장비와 자재 반입을 지속적으로 시도했습니다만, 그러나 주민들과 시민단체 반대에 번번이 가로막혔고, 지난달 25일에도 자재 장비 반입 과정에서 대규모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군 관계자는 천장에서 비가 새거나 곰팡이가 쓸면 바로바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반입이 늦어지고 반입이 몇 년째 안 되니까 생활 여건 개선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최근엔 장병들의 부식 수송 트럭은 허용하고 있다고 하고는 있지만, 자, 2018년엔 진입로 자체를 원천 봉쇄했고, 시로 식량 반입이 어려워서 장병들이 전투 식량으로 대부분의 끼니를 해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현재도 사드 기지 진입로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설치한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출입도 감시하면서 이 뭐 차량이 들어간다든가 하면 지금 이 뒤에 사진에 나오듯이 저렇게 막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탓에 주한미군은 사드 포대 운영을 위한 발전기, 연료 등 필수 물자는 헬기로 공중 수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월 문재인 업무 보고에서 장병들의 열악한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과 이 상생할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물자 반입 등을 강행하면 불미스러운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서 조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고, 군 안팎에서는 애꿎은 장병들만 고생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논란거리였고, 2017년 5월 문재인은 사드 발사대 4기가 비공개로 추가 반입돼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보고받고 매우 충격적이라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었습니다. 청와대는 같은 해 6월에는 사드 부지에 대한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했고, 이후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사드를 최종적으로 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사드 운영 진정성이 있느냐는 지적을 받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주민과 시민단체 반발, 환경영향평가 등을 핑계로 사드 기지 개선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자, 그리고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이 사드 기지에 대해서 뭐 시민단체라고 명되고 있는 그런 자들이 이 사드 기지 이 반대를, 지역 주민들을 선동을 해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북한에 이 미사일이 날아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건가요? 그 책임 다 지시겠습니까? 정말 좌파들 징글징글합니다. 살라미 전술처럼 끝없이 물고 늘어집니다. 정부의 묵인 없이 그런데 말이죠. 이런 일들이 정부의 묵인 없이 이런 만행이 계속될 수 있는 것입니까? 세월호뿐만 아니라 성주 사드 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시민단체가 그냥 나서서 저걸 막고 있다. 의심스러운 얘기죠. 자, 거기에서 들어가는 그런 경비들은 도대체 어디서 수급을 하고 있는지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소식은 말입니다. 선요약을 하자면 한마디로, 자, 미국이 이제 한국 정부 코리아 패싱,
이 코리아 배싱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일본과 정상회담을 하는 미국은 일본과는 정상회담을 한다고 했는데 문재인은 안 만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북한과 중국만 보고 있는 이 한국에 이제는 기대를 잃었다. 인권은 외면하고 언론은 통제하고 있는 그런 나라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민주, 법치, 방역, 경제 모두 추락한 이 문재인 정부. 정말 창피해서 말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 이거 창피해서 대가리 들고 다니겠습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얼마 전 한 외교 소식통을 만났는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스가 일본 총리와는 다음 달 대면하면서 정상회담을 갖는데 문재인은 당분간 만날 계획이 없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꽉 막힌 한일 관계를 방치하고 대북, 대중 정책도 보조를 안 맞추니 지금은 문재인을 만날 이유조차 없다는 것이고 이런 기류를 문재인 정부 측에도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전달받고도 지금 이 우리나라 방송 언론에서는 이 얘기가 안 나오고 있죠. 청와대가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한미 외교 국방 장관 회의에서도 한미 정상 간 회담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고 회의 후에 미국 측 분위기는 혹시나 해서 역시나로 바뀌었고 문재인 정부의 관심은 오로지 북한이었고 동맹보다 중국 눈치 보기에 급급했으며 동맹으로서 한국에 기대할 게 없고 실망이 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일된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 북핵 등 현안마다 보조를 맞췄고 일본이 미국의 1급 동맹을 확고히 하는 사이 한국은 2급도 아닌 상급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끊임없이 주문했고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뭉친 안보협의체 쿼드에도 들어오기를 원했고 알맹이 없는 정상회담 이벤트 방식에 대북 접근도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쿼드 논의가 없었다면서 사실상 걷어찼고 미국이 강조한 비핵화, 중국 인권도 공동성명에서 빠졌습니다. 트럼프 시대에 흘러간 싱가포르 회담 이 개성만 외쳤고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 대안은 없었습니다. 미국이 겉으로는 한미동맹이 굳건하다고 했지만 속이 속빈 강정, 껍데기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자유민주 인권을 앞세운 가치동맹을 새로이 짜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 중국을 의식해서 거리를 두고 있고 간극이 넓어지면 한국은 미국에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한미동맹이 삼류가 되면 우리 안보 위상도 삼류가 됩니다. 미국의 지지가 없는데 북한이 우리와 대화하려 할까요? 핵미사일로 위협하면서 도발을 일삼을 것이고 중국은 우리를 힘으로 무릎을 꿇게 할 게 뻔합니다. 북한에는 경제적 지원 의사까지 밝히면서 일본도 한국을 대놓고 무시합니다. 미 국무부는 인권보고서에도 정부의 탈북단체 억압과 대북전단 처벌법을 비판했다고 유엔도 문재인 정부의 인권 문제를 18번이나 지적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유엔과 이 북한 인권 결의안 이 제안에 3년째 불참을 했고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의 나라가 인권에 눈 감는 그런 형국이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에 대한 비판이 거셉니다.
국제 언론인 협회는 한국을 러시아, 필리핀 같은 언론 통제국에 추가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고, 외국인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했다가 각국에서 인권 침해라는 항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과 조국 전 장관의 부패, 윤미향 의원의 비리도 미 인권 보고서에 담겼고, 외국 눈에 비친 우리 국격이 삼류로 전락하는 치욕적인 상황입니다. 자, 지금의 한국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은 폭등하는데 공무원들은 땅 투기를 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나라고, 정권의 비리를 감추려고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법치를 무너뜨리니 독재 국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외교가의 분위기입니다. 정권이 헌법기관을 장악해서 상권 분립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마저 위기 상태인데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 초반에서 2년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K방역을 자랑하더니 백신 접종은 100위권 국가가 됐고, 이 문재인 정부 4년 만에 동맹은 흔들리고 나라 꼴은 정말 말이 아닌 상황이 됐습니다. 세계경제 10위의 대한민국이 삼류동맹, 삼류국가로 추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암울하고 비참한 대한민국, 이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촌철살인 잘 정리된 조선일보 칼럼에서 발췌해서 전했습니다. 자, 그러던 중 2008년 7월 금강산에서 관광객 박광자 씨가 피격되면서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됐고, 5.24 대북 제재 조치 시행 등으로 송금이 중단됐으며, 이에 따라 경운협은 법원의 저작권료를 공탁해 왔다고 합니다. 자, 이 기사는 이 기사는 제가 어저께 전해드린 기사인데, 오늘 이 기사 정리가 좀 잘못됐네요. 자, 이 대북 송금 문제, 이것은 자, 어제 기사인데 오늘 기사하고 이게 섞여 있어서 제가 조금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문재인 정부 자신들이 말입니다, 이 미국의 민주당이 선거에 승리했다고, 이 미국의 민주당을 아마 자신들의 동맹 정당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바이든이 말입니다, 당선이 됐다고, 바이든이 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를 할 것으로 생각을 했던가 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이든 정부가 오히려 트럼프 정부보다 이 문재인 정부를 더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재인이 이 미국의 바이든 정부의 뒤통수를 맞는 것인가요? 아니면 귀싸대기를 맞는 것인가요? 어쨌든 바이든 임기 초반, 이 바이든이 한국에 대해서 말입니다, 아주 강력한 칼날을 뽑아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네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네.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네 시청자 칼럼 네. 자, 시청자 칼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자, 여보세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여보세요? 하나도 안 들려요. 전화 다시 걸게요. 자, 이 전화가 제가 이거 전화를 좀 잘못했네요. 네. 자, 여보세요. 네. 아이고, 네, 안녕하십니까?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려요? 네. 네. 지금은요? 들려요. 네네네네. 자, 네. 네. 아이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토요일, 네, 집회 나왔다가 비 많이 왔는데, 네. 비는 안 맞으셨나요? 저는 우산 쓰고 있어서 안 맞았는데. 네네. 자, 일단은 우리 시청자 네. 여러분들한테, 네. 어제는 우연찮게, 네. 자, 운영자이신 아빠디지님을 연결했다가, 네. 아이고, 그러면 내일은 저기 우리 주뱅이님을 한번 연결해보자 하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자, 요즘 뭐 어떻습니까? 이 락TV가, 네. 이렇게 생방송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 녹화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이런 또 시청자 칼럼을 하게 됐는데, 네. 자, 오늘 뭐 집회에 나왔다 갔는데, 집회 분위기는 어땠다고 생각을 합니까? 일단은 지금, 오늘은 되게 비 오는 날이라 진짜 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독자분들이 꽤 오셨던 게. 네. 고맙기도 하고 그랬었죠. 네. 자, 요즘에 이게 집회가 뭐 10명 이상이 안 되다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또 비까지 오니까 오늘도 뭐 이 비를 맞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 집회에 참여하고 돌아갔는데 자택이 좀 거리가 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저는 경기도 광주인데. 네. 그나마 제일 가까운 서울이 강남이에요. 강남. 제일 가까운 데가. 네. 이 매번 집회에 참석을 하시고 또, 이 또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나이로 보면은 좀 이렇게 뭐 거의 뭐 가장 나이가 젊다고 봐야 되나요? 네, 젊다고 봐야 되는데 네. 뭐 부담감은 없습니까? 이게 집회에 참석하시면서? 근데 뭐 저는 집회는 네. 한 사람이라도 좀 더 나왔으면 좋겠어서. 네네네. 항상 많이들 못 오실 때도 있으니까. 네네. 하나라도 좀 더 나와서 더 많아 보이면은 좀 네. 더 홍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또 나오니까. 저는 뭐 부담은 없고. 네네. 뵐 수 있으면은 최대한 나와서 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네. 혹시 이 집에서 자기 사건에 대해서 잠시만요. 네. 혹시 집에서 가족들이 이 집회에 나오는 거 알고 있습니까? 그냥 뭐 좀 정치 모임에 나간다고는 알고 있는데 제가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막 가족들이 좀 싫어해서 네. 집회 나간다는 말은 안 해요.
아, 집에 간다. 집회 나간다는 말 안 하고 네. 그냥 뭐 그 아빠 대지님이랑 만나는 거 얘기만 하고 네네네. 자, 집회 나가는지 몰랐고. 그러면 나중에 혹시나, 혹시나, 가족들이 알게 돼서, 너 왜 거기 나가고 그래? 이렇게 뭐, 특히 어머니나, 네, 그런 분들이 뭐, 그렇게 나온다면은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신가요? 아니 상관없어요. 근데 상관없어요. 어차피 네. 그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제가 나가든가 말든가 별로 신경도 안 썼을 텐데 아, 그냥 코로나 때문에 그냥 혹시 회사에 그런 네. 게 혹시 이슈가 될까봐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지. 그러지 않고서는 뭐 가든가 말든가 관심도 없어요. 다. 네. 그 회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이거, 회사 직원들은 또 알고 있나요? 회사 직원들, 동료들? 절대 얘기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이렇게 항상 나오시는데 네.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젊은 분들이 많이 나오면은 네, 더 사람들 이목이 좀 집중될 것 같아서 네, 저 말고도 또 젊은 분들 많이 집회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자, 그리고 뭐 이 락TV에 또 이렇게 네, 그 운영자를 맡아서 이렇게 또 하고 계시는데 네. 뭐 이 직장에 근무를 하면서 하시기에 네. 좀, 네, 뭐, 어렵다든가 부담된다든가 아니면 뭐, 피곤하다든가 뭐 이런, 그런 경향은 없는지요? 그게 제가 지금 회사도 그 서울이어서 네,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가는 게.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네, 좀 너무 늦게 자면은 매일매일 그게 조금 졸릴 때도 있는데 네, 근데 뭐 그렇게 조금 덜 자도 네. 크게 뭐 이렇게 회사 생활에 지장은 없고 괜찮아요. 괜찮다. 밤에 그 중간에 잠들어 버리고 막 이러니까 네네네. 걸려서. 자, 지금 오늘 그 아빠 돼지님하고 네. 집회 현장에 나왔던 네, 우리 주백님 사진을 이렇게 네. 스크랩을 해서 네. 지금 이제 화면에다 띄웠는데 지금 뭐 네. 생방송이 아니어서 지금 보시지는 못하고요. 네. 자, 이 아빠 돼지님하고 나이 차이는 얼마나 되죠? 아빠 대스님이 정확히 몇 살인지는 모르는데 네. 아드님이 저랑 동갑이에요. 아드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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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갑이다. 네. 그런데 되게 함께 다니시는 거 보면 네. 마치 뭐 거의 친구 관계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친구보다도 네. 그런 정치적인 성향이랑 뭐 그런 미디어지 이런 동맹 채널 응원하는 그런 네. 이슈가 같이 이렇게 동일하니까 네네. 오히려 더 친구보다도 얘기가 잘 통하고 뭐 네.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네. 이거 이 아빠 돼지님을 어떻게 부르시죠? 언니라고 부르시나요? 아니 대진님이라고요. 돼지님. 자, 돼지님. 네. 돼지님. 그렇죠. 이게 뭐, 아무래도, 이 카페하고 유튜브 차원에서 만나다 보니까, 네. 서로 닉을 쓰는 것이, 좀 더, 친근감, 그리고 뭐 상대에 대한 존칭이 오히려 닉을 쓰는 것이 더 네. 편할 수가 있어요. 서로가. 제가 근데 본명을 다 알아도 네. 본명으로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네네. 본명을 안 쓰죠. 뭐, 네. 그렇다고 뭐 이렇게 뭐 언니 뭐 이런 표현도 잘 안 쓰고요. 네. 언니라고 부르면 또 아빠 돼지님이 또 호칭을, 이 주백이님 호칭을 할 때, 네. 어떤 식으로 호칭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제가 대진님 부르는 거요? 아니. 아빠 돼지님이 반대로 만약에 주뱅이님이 아빠 돼지님을 만약에 이제 저기 그 언니라고 불렀을 때, 네. 아니, 그냥 뱅이야, 이렇게 부르시는. 그러니까 네. 지금은 서로 닉을 쓰니까 네. 닉을 쓰니까 이제 뭐 돼지님하고 뱅이 아빠 돼지님도 뱅이야 이렇게 부르는군요. 네. 이거 뭐 나이에 대한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이용을 하고 계시네요. 자, 오늘 뭐 집회에 참여했다가 잘 돌아가셨는지요? 네. 지금 거의 집에 거의 다 왔어요. 거의 지금 아직도 가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렇구나. 잠깐 네네. 들어왔어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 하시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락TV를 너무 열심히 시청해주시는 그 애청자분들, 락님한테 힘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락님이 애국심이 대단한 분이니까 좀 진짜 어려운 여건이지만 많이들 더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아직도 집에 못 들어가셨다고 하니까 제가 좀 네,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아니, 저는 항상 늦게 잘 들으는데. 오늘도 이렇게 조금 늦게 출발하신 것 같네요. 그러면 네, 좀 네네. 저희도 좀 가는 시간도 있고 해가지고. 그렇군요. 네. 네. 자, 고생하셨고요. 네, 자, 오늘 밤 10시에 방송이 되니까 네. 네, 방송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인터뷰 네, 하신 거요. 네. 네. 자, 인터뷰 끝나면은 그냥 쉬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주뱅이님과 네.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현장에 집회 현장에 나오셨던 주뱅이님, 네. 아이고, 자, 현장에서 하는 말씀 좀 들어볼까요? 락님이 감기 드실 것 같아요. 너무 잘해요. 주뱅이님이 수건을 사가지고 왔어요. 여기 달려갔다가 가서. 그리고 집에 머리 가서 털었습니다. 네. 집에 자, 가서 마무리 인사, 네. 주뱅이님. 도배방님, 투생하자니 썸님, 김지현님 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네, 방송을 마치고 오늘 책 신청하신 분이 계시는데, 자, 이렇게 현장에서 집회 현장을 찾아서 집회에도 참석을 하고 또 집으로 돌아가시는데 아직도 도착을 안 하고 지금 막 이제 거의 다 와간다고 합니다. 네. 자, 지금 락TV의 운영자를 이 락TV를 자원봉사하고 있죠. 도와주고 있는 스패너 관리자, 운영자가 아니고요. 관리자를 하고 있는 어제는 아빠대님, 오늘은 주뱅이님, 내일은 박수님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녹화 방송이라서 시청자 칼럼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녹화로 제가 전화를 드리는 거죠. 네. 이게 자, 시청자 칼럼을 매번 해주시던 서울님은 이 시간이 이 칼럼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전화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어서 이 락TV가 계정이 복구될 때까지는 이 서울님과 연결이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오늘 이 소식은 다 전해드렸고 또 자, 시청자 칼럼 주뱅님을 만나 뵙고요. 이제 남은 것이 자, 이 라이브 데스크인데요. 자, 오늘도 뭐 라이브 데스크 간단하게나마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제 동영상에 신청곡이 있어서 안 할 수가 없게 됐어요. 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 데스크 시간. 네. 아유, 줄이 또 틀어졌네요. 네. 자, 라이브 데스크 시간으로 자, 오늘 토요일이고 그리고 공지사항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내일이 일요일인데 자, 이 락TV가 계정이 정지가 되어 있는 관계로 이 3월달 3월달 딩동댕 전국 전화 노래자랑 이 전국 전화 노래자랑은 자, 3월달은 부득이하게
진행이 어렵게 됐습니다. 이 최락TV로 생방송을 해도 이 신청자가 없을 가능성이 높고 이 계정이 정지된 상태에서 어떻게든 실시간 방송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어쩔 수 없이 본방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곡은 자, 바다에 누워라는 곡을 전화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으로 태어나 바다에 누워 해저문 노을을 바라다 본다. 서리군 햇살에 젖은 파도는 눈물인 듯이 끼워간다. 일만의 눈부심이 가라앉고 밀물의 움직임 속에 붓별도 제각기 누워 잠잔다. 마음은 물결처럼 흘러만 간다. 저 바다에 누워 외로운 물새 될까. 물살의 깊은 속을 항구는 알까. 저 바다에 누워 외로운 물새 될까. 딥디리립 딥디리리리 딥딥딥디디 딥딥딥디디 딥딥디디 딥딥디디 딥딥딥디디 딥딥딥디디 딥딥디디 딥딥디디. 나의 모습으로 태어나 바다에 누워 해저문 노을을 바라다 본다. 서리군 햇살에 젖은 파도는 눈물인 듯이 끼워간다. 일만의 눈부심이 가라앉고 밀물의 움직임 속에 붓결고 제각기 누워 잠잔다. 마음은 물결처럼 흘러만 간다. 저 바다에 누워 외로운 물새 될까. 물살의 깊은 속을 항구는 알까. 저 바다에 누워 외로운 물새 될까. 딥디리립 딥디리리리 딥딥딥디디 딥딥딥디디 딥딥디디 딥딥디디 딥딥딥디디 딥딥딥디디 딥딥디디 딥딥디디. 자, 오늘 그 집회에 사실은 그러니까 기타를 좀 들고 가서 좀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좀 할까 했는데 오늘 비가 많이 왔어요. 어제 이제 짐까지 닿지 않았는데 오늘 결국 이제 가져가지 못했고요. 대신해서 오늘 이 스튜디오에서 라이브 데스크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바다에 누워 전해드렸고요. 자, 어제 이 영상에서 신청곡이 있었는데, 어제 영상,
자, 어제 영상 아래 하단, 네, 그리고, 내일도 본방이니까, 노래자랑이 아니고, 본방이니까, 내일 노래 듣고 싶으신 분들, 신청곡 하시고 싶은 분들, 오늘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바로 하단 쪽에, 네, 댓글, 옆에 올라가는 건 채팅창이고요. 밑에 있는 댓글란에 써주시면 제가 내일 보고, 네, 노래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정현님, 네, 락TV 노래 없으면, 락TV 방송 아닙니다. 락TV 보고 자꾸 방송에 노래, 이거 음악 좀 그만하라 이런 사람 있는데, 안 돼요. 자, 이정현님, 네. 자, 이정현님 신청곡 김범수의 보고 싶다. 조용필의 바운스. 바운스 제가 노래 불러본 적이 없는데, 일단은 김범수의 보고 싶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난 못 가. 바보처럼 울고 있는 너의 곁에 상처만 주는 나를 왜 모르고 기다리니 떠나가란 말이야.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내가 미워질 만큼 울고 싶다. 내게 무릎 꿇고 모두 없던 일이 될 수 있다면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들이 너를 찾고 있지만 더 이상 사랑이란 변명에 너를 가둘 수 없어. 이러면 안 되지만 죽을 만큼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내가 미워질 만큼 믿고 싶다. 너가 오른 길이라고 너를 위해 떠나야만 한다고.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들이 너를 찾고 있지만 더 이상 사랑이란 변명에 너를 가둘 수 없어. 이러면 안 되지만 죽을 만큼 보고 싶다. 죽을 만큼
잊고 싶다. 아유, 이거 어려운 노래네요. 어려운 노래. 키도 높은 데다가 미성으로 불러야 되고요. 아, 이 조용필의 바운스. 바운스를 제가 불러본 적이 있나요? 네, 제목을 하니까 안 나오네요. 자, 이거 한번 그냥 가보도록 할게요. 안 되면 그 중간에 그만두겠습니다. 그대가 돌아서면 두 눈이 마주칠까.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두근데 들릴까봐 겁나. 한참을 망설이다 용기를 내 밤새워 준비한 수뇌부 고백해도 될까. 처음 본 순간부터 내 모습이 내 가슴 울렁이게 만들었어. Fight you. 아, 이거 못 부르겠다. 이거 안 되겠어. 이거 안 되겠어. 네. 아, 이거 죄송합니다. 네, 이정현님, 네, 요 노래는 제가 연습을 좀 들어보고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지금 시간상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요거 넘어가고요. 자, 아빠돼지님 신청곡 백두 스피릿. 아. 자, 동건이님 광진항, 투쟁하다님 그대 먼 곳에. 아이고, 이거 오늘 노래가 신청곡이 좀 있네요. 네, 자, 그러면 자, 백두 스피릿은 네, 백두 스피릿. 자, 어쨌든 뭐 신청곡이니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는 마지막에 하고 그러면 자, 아빠들님, 네, 요거는 마지막에 하고요. 자, 정혜경님, 최랑님 구독자 회원 되고 싶어요. 은행명과 계좌명, 은행명하고 계좌명, 은행명 이 방송을 앞쪽에 스크롤 당겨서 앞쪽 방송을 보시면 하단에 나옵니다. 네, 하단에. 자, 신한은행 110-285-114520. 네, 신한은행 110-285-114520입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자, 동건이님 광진항. 자, 요거도 네, 뒤에 같이 전해드리고요. 자, 투쟁하자님, 네, 그대 먼 곳에, 네, 신청하신 노래 그대 먼 곳에 전해드리고. 먼 곳에 있지 않아요. 내 곁에 가까이 있어요. 하지만 막을 수 없네요. 그대 마음은 아주 먼 곳에. 그대가 내 곁을 떠나갈 때 마치 넋이 빠진 모습으로 난 몹시 다
영원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접을 수 없네요. 그대 생각은 아주 먼 곳에 그대가 내 곁을 떠났을 때 마치 넋이 빠진 모습으로 난 몹시 담담한 마음으로 그대를 보냈어요. 그대는 내 곁에 없나요? 그대는 먼 곳에 있나요? 먼 곳에 있나요? 네, 그대 먼 곳에 전해드렸고요. 자, 이제 투쟁하자님이 동건이님이 신청하신 광진항. 네. 자, 투쟁하자님이 신청하신 그대 먼 곳에 전해드렸고요. 네. 동건이님 신청하신 광진항 전해드립니다. 부서지는 푸른 물결 하얀 파도에 이내 맘 추억으로 돌아간다.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웃다가 보면 어느새 바람처럼 흘러간 시간 뚝뚝 떠가는 하얀 구름아 너만은 내 순정 알겠지. 파도여 너도 내 맘 알고 있다면 전해주려마. 내 사랑 왕진항아. 밀려오는 파도 위에 외로운 갈매기 이내 맘 추억으로 돌아간다. 이런 사연 저런 사연 듣다가 보면 어느새 바람처럼 흘러간 시간 둥실 떠가는 하얀 구름아 너만은 내 순정 알겠지. 파도여 너도 내 맘 알고 있다면 구름아 그림 소식 전해주려마. 내 사랑 왕진항아.
자, 광진항 전해드렸고요. 아빠돼지님 신청하신 백두 스피릿. 아, 이거 자꾸 백두 스피릿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자, 말칭 온 저스티스. 자, 이게 저 태양의 길 영어 버전인데 자꾸 백두 스피릿이라고 하니까 저도 이 자꾸 세뇌가 돼가지고 자꾸만 백두 스피릿 하는데 이거 이런 용어 쓰면 안 됩니다. 태양의 길 영어 버전이나 말칭 온 저스티스라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For our victory, glory, sunshine. For our history, hailing light. Blazing high up, back to spirit. Challenging on and on, fight tonight. Our just spirit, and still just spirit. Stepping over, making road and finally shall be we. Enjoy our just spirit and still just spirit. Fighting against your strength, finally shall be we. For our victory, glory, sunshine. For our history, hailing light, blazing high up, back to spirit, challenging on and on, fight tonight. And how our just spirit and still just spirit, stepping over, making road and finally shall be we. Enjoy our just spirit, in fame just spirit. Fighting against your strength, finally shall be we. For our victory, glory, sunshine. For our history, hailing light, blazing high up, get to spirit, challenging on and on, fight tonight. For our victory, glory, sunshine. For our history, hailing light, blazing high up, get to spirit, challenging on and on, fight tonight. Challenging on and on, fight tonight. 네,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오늘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일요일 방송, 네, 딩동댕 전국 전화 노래자랑은 네, 하지 못하고 네, 본방 8시에 본방으로 네,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시, 네, 8시 본방, 네. 자, 일단은 네, 오늘 네,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집회 참석하신 분들 네, 고생하셨고요. 자, 락TV 또 본방 지켜보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실시간 방송은 아니지만 실시간 방송처럼 멘트를 하는 것입니다. 자, 신청곡 해주실 분들 이 동영상 밑에 하단에 네, 신청곡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은 인사드리고 물러갑니다. 진행의 최오락이었습니다. 리얼 라이브 락TV.